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명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예, 임 변호사님 지난 또 주말에 네. 어떤 분이 네. 왜 코너 이름이 정상회담이냐? 그러시죠. 내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저 양반이 또 황장수하고 이명수가 네. 뭔 정상의 자리를 노리고 네. 이름을 그래 붙여놓고 둘이서 네. 정치적인 뭐 욕망이 있지 않나? 네. 또 그렇게 의심해서 네. 질문을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네. 네. 제가 요즘 이게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네. 왜 정상회담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제 말씀 그대로 정상, 그래서 비정상이 판치는 사회에서 과연 이제 정상이란 게 무엇인가를 이제 한번 같이 이제 좀 시청자 여러분과 생각해 보자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정의와 상식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네, 제가 그렇게 적어 들었는데 그게 내 기억이 맞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고 정상은 노리고 있죠. 정상은 노리고 있지만 그게 뭐 어떤 무슨 지위로서의 정상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정말 좀 우리 아마 뭐 소장님도 그런 생각이실 것 같은데,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좀 나아지기 위해서 정상과 같은 역할을 뭐 하는 생각은 저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저도 자리에 뭐 그게 뭐 결과로 주어지는 건 모르겠지만은 그 자리를 노리고 어떤 뭐 제가 무슨 뭐 이런 여기 좀 참여하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댓글 보내신 분은 해명을 좀 해주세요. 혹시 황교안 지지자입니까? 그래서 경쟁할까봐 겁이 나서 그리 물었나?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소장님께서 뭐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은 뭐 저도 그 생각에 동의인데요. 저는 뭐 저도 뭐 황교안 대표가 싫거나 뭐 누가 싫어서가 아니라 하여튼 뭐 첫 번째로 뭐 문재인 이 독재를 종식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지지하는 거고, 근데 그 독재를 이제 종식시킬 수 있는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이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서민 포퓰리즘에 이제 그게 포함이 되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하다. 그리고 문재인 뭐 어떤 독재의 종식뿐만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이 정말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내용이 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그런 내용, 그런 어떤 목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이제 분들을 비판하는 거지. 뭐 그 자리를 소장님도 그런 걸 차지하는 거라고 저는 하시려고 하는 느낌은 제가 한 번도 제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줘도 안 해. 그냥 국회의원 하라 해도 그것도 시켜줘도 안 하고, 한국당 대표 하라고 하면 그거는 내가 그냥 나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자, 그 조국이 어제 이제 검찰에 왔다 갔지 않습니까? 자, 문재인이 검찰 개혁한다고, 피의자 인권 보호한다고 뭐 형사 피의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사안을 이제 외부로 유출하는 피의자 보호 준칙 그걸 갖다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면서 조국이 검찰 들어가면 사진은 안 찍더라도 오늘 들어간다 말해야 될 건데, 와서 조사 받고 집에 간 다음 날 왔다 갔다. 이래 알아야 되는데 이게 정상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래서 이게 분명히 뭐 이전에 관행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그 피의사실 공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 피의자의 이제 권리가 우선하지만, 이게 뭐 사안이 개인적인 어떤 비리 이런 것 뭐 예전 같으면 이제 그런 부분이면 또 모를까. 지금 청와대의 어떤 수석 비서관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특히 공무를 수행하면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 이게 분명히 국민들의 알 권리를 포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말 깜깜이식으로 지금 이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은 결코 정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조국이 또 피의자 조사 규칙에 의해 8시간 이상을 조사를 못 받는다 하루 가면, 그럼 8시간 조사받고 뭐 4시간은 뭐 이거 한번 읽어보고 고치고 그래가 이제 12시간 안에 끝나고 나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제 같은 경우에는 검찰 그 재수 없는 데를 우리가 지지 응원을 하지만 자관 가면 왠지 모르게 몸도 피로해지고 머리도 참 이렇게 신경 쓰이고 귀찮은 동네를 하루 가가 다 때우고 그냥 이제 이거 끝입니까? 뭐 빨리빨리 하고 나와야지. 그거를 8시간씩 잘라서 너 당신은 8시간만 하고 2차는 다음에 오고 3차는 오라면 더 재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이제 그 검찰에 이제 들어가서 조사를 받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이제 번거로운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피의자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냥 한 번에 다 끝나긴 걸 원하지요. 원하는데 뭐 본인께서 굳이 뭐 그걸 끊어서 받아만다고 하시니 뭐 그건 뭐 말릴 수는 없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검찰의 입장은 동부지검에서 하는 유재수 네. 그 감찰 무마와 네. 또 서울중앙지검에서 네. 하고 있는 이제 정경심이와 네. 관련된 가족 비리 조국 네. 연루 네. 네. 수사를 분리해서 네. 지금 하겠다. 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기소도 별도로 할 것 같아요. 두 건을. 예, 그렇게 별도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가족 문제는 불구속 기소를 할 것 같은데 네. 이제 감찰 무마에서 네. 검찰이 어제 조국을 불러서 네. 꼼짝 못할 증거도 들이댔다. 네. 네. 근데 차라리 검찰이 비리 사실을 유포하고 기자들한테 좀 이야기를 해주고 또 청와대도 좀 이야기를 해주고 뭐 또 전화 걸어서도 묻고 수사관한테도 전화하고 뭐 이러는 게 지금 조국쯤 되는 위치의 피해자한테 유리하지. 어제 뭔 말을 물었고 뭘 답했는가를 일체 검찰이 말하지 않겠다고 지금 그렇게 네.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조국한테 나 청와대에 유리할 것 같지도 않은데요. 검사가 옛날에는 보면 어느 정도는 새 나가잖아요. 다 왔다 가면.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뭐 그게 바람직한지는 뭐 좀 의문이긴 하지만은 사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언론이나 등등에 이제 이제 번지면서 사실은 여론으로부터 피드백 같은 걸 이제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 이제 뭐 자연스럽게 또 그 내용들이 공표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관계되는 기관에서도 의견 전달 같은 경우도 오히려 자유롭고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이 다 막혀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누구도 그 내용을 모르다 보니 그러면 이제 검찰 내에서의 어떤 논의와 결정을 통해서 이제 뭔가 이루어진다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제 현재 뭐 앞으로 이제 뭐 추미애가 이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고 뭐 검찰을 뭐 완전히 이제 박살을 내는 인사를 단행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죠. 현재로서는 이제 윤석열 총장 이제 휘하에서 이제 어떤 단일한 어떤 지휘 체계 속에서 지금 움직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어떤 그 여론을 포함한 외부적인 압력으로부터 검찰이 조금 자유롭게 지금 오히려 결정을 내릴 수 있어서 뭐 이런 국면으로 봤을 때는 뭐 조국한테 오히려 이런 부분은 진짜 유리하지 않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김새를 보니까 그러니까 유재수 감찰 부분을 가지고 이제 무마한 네네. 부분에 조국이 지금 어떻든 네. 최종적인 네. 이 결정권자다. 네. 그래서 이제 놀라운 거는 백운우도 조국이 했다고 네. 검찰에 가서 말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은 이제 그 전에 가기 전에는 뭐 합의해서 네. 백운우와 박영철과 의논해서 했다 이러다가 네. 어제는 이제 가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안 했더라고요. 예, 왜 안 했을까요? 그 이제 모든 관계자의 진술이 예. 뭐 자신으로 모아지는데 예. 뭐 여기서 이제 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 봐야 그거 뭐 지금 다른 사람의 진술을 탄핵할 수가 없으니까 뭐 그 부분에서 무언가 이제 설명을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설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던 것이고 이제 국립 끝에 이제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신이 이제 책임을 지고 했지만 그게 어떤 법률을 위반한 게 아니라 정무적으로 자기가 책임을 진 것이다. 그 장관 웃기는 양반이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뭐 화이트리스트나 그렇습니다. 네. 온갖 뭐 국정원 네네. 뭐 이 특활비 네네. 또 문체부에 관련되는 뭐 압력 네. 이런 게 다 정무적 판단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정무적 판단이라고 저거가 초반에 지가 네. 지금 적폐 수사를 지휘하면서 네네. 검찰 보고 시키면서 네. 봐줬습니까? 전혀 봐주지 않았습니다. 뭐 8, 90 영감님도 다 구속시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쥐는 정무적 판단이라면 빠져나가려고 그랬을까요? 그렇게 지금 이제 변호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지금 문 정권 들어서 박근혜 정권 이제 무너질 때부터 문 정권 들어서 직권 남용에 대한 어떤 법률 적용을 네, 굉장히 포괄적이고 폭넓게 적용을 지금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어지간하면 직권 남용에 걸리도록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뭐 직권 남용이라 하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자신의 직권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것을 남용한 것이라고 이제 원래 사실 정의가 되어 있는데 뭐 대통령 비서실장 등등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화이트리스트 작성에 대해서는 뭐 비서실장이 권한이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그런데도 이제 권한이 밖에 있는데도 어쨌든 이제 포괄적인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인 권한 범위에 포함된다 그래서 직권남용죄를 다 예. 인정을 지금 해서 기소도 되고 처벌도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이런 상황에서 따지면 사실 특히 청와대, 그러니까 다른 뭐 기관에 기구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은 모를까 특히 청와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다 이런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인정된 혐의들에 대해서 다 요건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 위법한 어떤 결정이 있었으면 전부 직권남용으로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조국도 뭐 이 사안에 있어서 뭐 이게 정무적 책임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이제 이전에 국회에서 답변했던 청문회였으면 답변했던 것처럼 이제 큰 뭐 비위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뭐 수사기관에 고발을 한다거나 관련 기관에 어떤 징계를 뭐 요청하는 그런 거를 이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지만 김태호 수사관 폭로 등을 포함해서 지금 전부 다 확인되는 내용들이 유재수 당시 국장에게 굉장히 많은 많은 범죄적 혐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한 80%는 네. 그 뒤에 이제 부산시 부시장 할 그렇습니다. 때는 뭐 정육을 38만 원짜리를 네. 한우 정육을 네네. 세 사람한테 보내라. 네네. 책 좀 사달라. 네네. 뭐 또 뭐 돈 좀 주라. 네네. 뭐 이런 것 정도고 네. 한 80%의 그 뇌물수수 비리는 네. 지금 감찰 받을 때 그렇습니다. 이미 다 확인된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찰이 나왔으면 민정수석실은 그걸 갖다가 검찰에다가 이첩을 하든지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뭐 고발을 시키든지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뭐 어느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제 국회의 전문 의원으로 이제 보직이 변경되는 건데 그런 저런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직권 남용이든지 아니면 직무유기든지 뭐 둘 중에 하나는 뭐 적용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본격적으로는 안 하지만 감찰 특감반이라는 걸 두고 그렇습니다. 한 부분은 공직자의 비위가 있으면 조사를 해서 네. 그 비위 부분에 대해서 옷을 벗기고 사법 처리를 지시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 하려고 감찰반은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보면 뭐 공무원 여러 사람한테 가서 핸드폰 뺏고 네. 또 해경이 세월호 관련 자료를 왜 포상했냐고 하고 네. 다 하고 다녔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건은 유재수가 지금 자기가 네. 뭐 비위가 확인됐어. 우리가 더 이상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더만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그래서 뭐 웃긴 어쨌든 여기 유재수의 동의하에 진행된 내용, 그러니까 김태우 수사관이 무슨 김태우 전 감찰반원이 무슨 천리안을 가져가지고 유재수의 어떤 그런 어떤 비위 행위를 발견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조사 내용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현직 공무원이 관련된 어떤 업체로부터 이러저러한 명목으로 금전적인 대여를 받거나 편의를 받았다면 그 자체로 당연히 뇌물죄나 등등에 대해서 혐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 정도만 되더라도 아마 그 제3자가 아무 민간인이라도 그런 내용 정도 있으면 이제 고발하게 되면 수사가 당연히 이루어지는 건데, 그거를 청와대 감찰반, 민정수석실이라는 공적 기관에서 그 정도 내용을 파악하고도 더 이상은 우리가 당연히 더 이상 또 민정수석에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죄 수사기관이 아닌데. 그러면 그 정도의 혐의가 인정되었으면 당연히 관계기관에 그런 내용들 통보를 해가지고 어떤 조치를 요청했었어야죠. 근데 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건 뭐 누가 봐도 이거는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석수 옛날에 감찰관, 네, 특별감찰. 지금 문정권에서 국정원 국장, 기조실장 한 자리 해먹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밑에 네. 처음 생긴 특별감찰관으로 있을 때 그 사람이 유명해진 게 네. 뭐 박근영이나 네,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네. 감찰을 지시해가 네. 하고 뭐 거기에 또 우병우 네. 네. 문제도 이렇게 하니까 네. 우병우가 형 뭐 진짜 이러기냐 네. 네. 뭐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도 감찰관이 이제 해서 네. 뭐 고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마치 이 감찰을 해놓고 범죄가 확인됐는데 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만했다라는 식으로
떳떳하게 이야기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고 어쨌든 이게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모든 게 좀 맞물려 있는데요. 예. 이제 뭐 하여튼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렇게든 저렇게든 시간을 끌어서 예. 뭐 공수처 법안 등 이제 그 형사 관련 법안만 이제 자기들 의도대로 통과가 되고 그리고 추미애가 빨리 또 장관 되고. 장관 돼서 이제 검사급 인사들 예. 그 위에 지금 현재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예. 일선 검사를 포함해서 싹 다 이제 예. 다 날려버리고 그다음에 공수처 법안 통과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선거는 이제 총선은 갔다 와 예. 지고 뭐 이런 상황에서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여론 시장만 어떻게든 버티고 있으면은 이런 예. 것들을 자기 뜻대로 완전히 무마시킬 수 예. 있다는 확신 하에 지금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제 변명들을 예. 넣고 예.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조국이 어제 이제 진술을 한 부분은 이제는 박영철이든 백운우든 다 자기를 지목했고 네. 자기가 여기서 이제 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네. 구속될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보고 네. 이제 그 범행을 부인한다 뭐 이런 이야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제 발언을 이제 정무적으로 하고 했는데 자 이제 이 건을 가지고는 제가 볼 때 100% 영장이 청구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유재수 감찰 무마는요. 네, 그 유재수도 그 뭐 범위가 뭐 이미 구속돼서 지금 이제 곧 기소가 됐던가요? 해서 굉장히 그 뇌물 등등의 혐의가 중하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단순한 뭐 공무원 뭐 일개 공무원의 비리를 덮었다는 사안이 아니오기 때문에. 근데 하나 지금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유재수를 거의 윤건영이 하고 네, 정경득이 김경수가 무마해주고 네, 그리고 그 뒤에 민주당의 수석 전문위원을 보내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유산시 경제부시장으로 보내느냐. 네. 자 그러면 그도희는 수원에 울산에 송철호도 송병기가 지 선거에 획격한 공작을 해줘서 네. 송병기를 울산 네, 네. 경제부시장 시켜준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그도희는 그런 사람이 없어가 네. 낙하산을 그것도 비리 낙하산을 경제부시장 시켜줬을까요? 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정말 이 윤건영이나 뭐 백은우나 이런 사람들이 무마를 했다고는 하지만은 정경득이나 과연 그 사람들은 또 유재수가 뭐 VIP든 권력 핵심과 네. 어떤 관계에 있으니까 네. 이제 유재수를 활용하면서 적어도 부탁 좀 하고 주고받고 뭐 저거 사람도 그 금융계에 좀 심을 때 네. 금융계가 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재수한테 이야기한 거지. 네.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유재수라는 일개 국장한테 이 사람들이 그렇게들 그 텔레그램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 했을까요?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저거 위에 보스하고 유재수하고의 관계를 아니까 그 밑에 있는 따까리 핵심들이 네. 유재수한테 이제 따로 또 연락하고 부탁하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송철호 지금 현 울산시장이라는 이 작자도 예. 뭐 9번인가 선거에서 낙선을 했다는 거 이제 알려져 있어서 예. 하여튼 뭐 지금 대통령 예. 문재인이 굉장히 좀 관심을 가졌다고 하지만 예. 뭐 오거돈 지금 현 부산시장도 뭐 비슷한 경우에 낙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정도 낙선적 경험이 되면은 정말 신세를 갚아야 될 사람, 뭐 버리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 자신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챙겨야 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누가 봐도 그러니까 지금 뭐 조국하고도 아무 유재수가 연관이 없고 오거돈하고도 관계가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그러니까 경제시장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상 서울 같은 건 그냥 부시장을 얘기하는 것인데 뭐 그런 부분에까지 그 임명이 됐을 때는 그 정도로 그 오거돈이 그 챙겨줘야 될 누군가. 근데 그게 뭐 과연 김경수 현 경남도 뭐 윤건영 뭐 예를 논의가 이호철 뭐 이 정도에 되는 인물과 관계가 있어서 유재수를 그렇게 대우를 했어야 되는 것이냐. 그러면 뭐 송철호와 뭐 비교해도 누구하고 직접 연관되는지는 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고 아마 뭐 제가 뭐 지금 현재 내용을 확인된 바는 없지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계속 뭐 검찰이 그냥 뭐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을 거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워낙 지금 검찰의 수사 내용을 지금 뭐 누구도 지금 이게 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뭐 짐작밖에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조국을 먼저 조국이 늘어진다 하니까 그렇습니다. 빨리 조국을 처리를 해서 그렇습니다. 연말 안에 매듭을 짓고 신병을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사건으로 네. 가지가 쳐가는 네, 부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부분은 추미애가 지금 지금 이 장관 네, 후보로 네, 이제 법무부에 보고를 받는데 법무부에 이제 이 고검장급 인사. 네, 네. 그러면 이제 대검에 지금 이제 그 있는 한동훈이라든지 네, 네. 또 박찬호 네. 같은 반부패 뭐 공공수사 부장 이런 사람들이 검사장 승진 또 동일 라인이죠. 그렇습니다. 검사장이 급이지만 그렇습니다. 이제 지방 검사장으로 나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3개나 비어 있대요. 네, 네, 그래서 그걸로 보낸다. 이제 대리를 해주는 척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이제 수사지 그 이제 행동대장급에서 빠지는 거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34기쯤 내려오면 이제 부장검사 그렇습니다. 승진할 네, 네, 그런 사람들을 또 지방으로 이제 승진 발령시켜 버리면서 흩어려 버려가. 네, 그래서 이 수사 자체가 허지부지 되도록 네. 이제 그렇게 한다. 그런 이제 승진 동의서, 네. 승진을 위한 뭐 각종 검증 예, 예, 이 부분에 대한 동의서를 요구했다. 네, 뭐 그게 물었다는 거 벌써. 네, 네. 그러면 이제 추미애는 장관도 아니기 때문에 자연인이기 때문에 이 법무부의 공무원 중에 추미애한테 드나들면서 보고하는 거는 추미애의 그 뭡니까 청문회에 네. 대한 협조에 국한돼야지. 추미애가 장관도 아니면서 그 법무부에 인사와 관련되는 부분을 보고받고 네. 또 전략을 이렇게 지시하거나 상의했다면 네.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물론 이제 법무부 쪽에서는 그렇게 변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예. 승진 인사가 예정돼 있고 뭐 이제 정기 인사도 예정돼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리 뭐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그런데 그거 만약 그렇다면은 그거는 뭐 법무부 검찰국장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협의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안을 준비하는 정도, 그다음에 뭐 기본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정도까지는 뭐 그게 뭐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아직 법무부 장관의 지명도 그러니까 임명도 되지 못한 사람한테 예.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받고 이랬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직권의 남용이 문제가 될 거라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다음에 그 뭐 법무부 검찰국에도 검사들이 많이 좀 포진되어 있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나름의 또 생각이 없지 않을 텐데 뭐 이런 부분들이 그냥 뭐 쓰작쓰작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렇게 묻힐 수 있는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뭐 검찰이 이제 추미애가 만약에 현재 한국당이 하는 태도로 보면 뭐 추미애는 통과하겠어요. 청문회를. 그러면 이제 통과돼 갖고 오면 곧바로 이제 인사를 하려고 저 급한 성격에 그렇습니다. 달라들 건데 네. 그러면 검찰이 추미애가 장관도 되기 전에 자기들한테 이런 부분을 지휘했냐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직권 남용으로 조사하겠다 이제 이렇게 맞붙으면 네. 참 지구석 싸움 볼만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승진 영전을 통해서 이제 사실상 수사 라인을 해체하는 뭐 그런 부분이 좀 예상이 되시고 상식적으로는 굉장히 그게 맞는데 그래서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양반들이 좀 하는 행태들을 봤을 때 그 뭐 한동훈 이제 대검 그 국장부터 해가지고서 과연 이 양반들을 지검장으로 이렇게 승진시키면서 이거를 정리할 건지 아니면 대도안함 인사안을 내세워서 정말 또 파란을 만들 건지 저는 후자의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이제 수사팀이 흐트러져서 본인의 수사가 이제 탄력을 갖다가 상실하게 되면 제가 볼 때 저 양반이 뭐 이제 이 수사가 끝나고 자기 부하들이 다 쫓겨난 상황이라면 또 일부는 사표도 낼 거고 뭐 총장을 거기 앉아서 비굴하게 뭐 하고 있지도 않을 성격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검난이 한번 일어나든지 뭐 진짜 전부를 한번 까발려 버리고 옷을 벗든지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는 수순이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게 뭐 결국은 이제 검찰 권한이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또 결국 이제 검찰 조직이라는 게 수가 또 얼마 들지 않고 정보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지만 검찰이 굉장히 명분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제 공수처 법안이 통과된 것과 같이 이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완전히 차단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으로서는 뭐
지게 연연하지는 않은 행보를 보일 것 같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경우 지금 그래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에 있으니까 지금 입을 다물고 있지. 만약에 이제 못 벗고 나오게 되면 이제 아마 그 양반 입장에서 그거를 뭐 꾹 하고 다 그냥 입 다물고 그 지내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좀 저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뭐 그런 부분까지 뭐 정권 핵심부에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느 경우라도 뭐 검찰총장의 직을 유지하면 유지하는 대로 또 뭐 사임을 하고 나오면 나오는 대로 지금 현재 불거진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냥 뭐 침묵을 지키는 그런 상황은 없지 않을까 저도 예상합니다. 지금 검찰이 이 사건 지금 진행되는 사건 이제 이 부분과 관계가 있지만 한 발 더 들어가서 정권에 아주 폭발적인 지금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비리 네. 게이트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저러겠느냐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 부분을 알고 있는데 그 카드는 지금 현재는 이렇게 터뜨리지 않고 나중에 검찰이 이제 완전히 명분 없이 코너로 몰리면서 해체 수순을 밟을 때 검찰이 그걸 까겠느냐. 왜냐하면 우리들 병원도 수사 다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알 거 아니에요. 다 뭐 내용 기본적인 내용도 다 파악을 했을 거예요. 실했으니까 뭐 이제 네. 다시 고소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검찰이 12일 날 잽싸게 배당을 예, 했어요. 예, 예, 서울 쪽이 형사 형사 3부 예. 박성대 예. 부장검사 밑에. 그러면 자기들이 조사 다 해놨고 결론만 다르게 이제 적어놓은 건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까? 그 서초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이 이거는 정치 자금이나 대선 자금으로 조사해야 된다. 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던 네, 네.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면 검찰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이 이제 지금 문 정권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얼마만큼 알고 어떻게 할 건가를 좀 눈치 보고 이렇게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좀 과거 사례를 보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이제 막강한 권한은 이제 수사권인데 권한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인사 권한을 통해서 이제 통제할 수가 이제 있는데 이제 만에 하나 좀 이게 정말 이게 뭐 용납할 수 없는 정도로 인사의 어떤 난맥과 그 파란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이러저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나름 아마 대비하는 게 있을 것 같고 만에 하나 이제 뭐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얘기하는데 만에 하나 천정배가 그 당시 검찰총장한테 그 강정구 사건 관련해서 했던 그런 식의 어떤 수사 지휘를 하는 통해서 아마 그 어떤 그런 식의 일을 처리하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냥 사의표 내는 걸로는 절대 끝나지 않을 거고 제가 그거를 뭐 확신하는 거는 그것도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장검사 신분으로도 뭐 위에 이제 뭐 보고 수사 라인에 그 서울중앙지검장한테 대든 거는 뭐 물론이고 네. 국회에 나와서도 뭐 아주 생방송 나와서 거기서도 그냥 뭐 자기가 생각한 얘기를 그대로 다 했고 뭐 그러면서 이제 고검 그 검사로 배석당하는 이제 그 몇 년의 어떤 인사 참사를 당하면서도 뭐 꿋꿋하게 버텼던 그런 사람이 지금 검찰총장의 지위가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뭐 이러저러 압력이나 이를 불구해서 입을 다물거나 뭐 순순히 말을 듣는 걸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뭐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후에도 정말로 좀 적절한 안을 찾아내서 하지 않는 이상은 아마 좀 한번 난리가 한번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와서 끝이 좀 그러니까요. 이렇게 치사해지거나 네. 비루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네. 그러니까 끝도 굉장히 장렬할 거라고 보는데 네. 네. 예. 아마 마지막 이제 뭐 이제 공수처법 통과되고 이제 검경 수사권 뭐 만약에 이제 통과되고 그러면 그냥 뭐 검찰이 아니기 때문에 뭐 윤석열 검찰총장으로서는 제 뭐 개인적인 기대가 좀 뭐 반영된 거긴 하지만 아마 진짜 이제는 내가 대한민국의 마지막 검사라는 어떤 생각으로 어떤 끝을 마무리 지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근데 타이밍도 또 보면 총선을 앞두고 네. 지금 여권으로서는 2월 달에 인사를 해서 날리겠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검찰에서 폭탄 선언이 터져 놓으면 네. 그걸 어떻게 수습할 건가 네. 그것도 또 참 쉽지가 않겠네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